12월 19일 레알 마드리드 관련 소식을 전하는 마드리드 존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전 영양사인 이치아르 곤잘레스 내용 기사를 전했는데, 영양사의 업무는 무엇이냐 물어보니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레알 회장님을 대신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보고 구석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러다가 회장님이 직접 와서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 지시는 회장님을 대신해서 내렸다는 의사들의 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정확히 일을 진행합니다. 회장님은 제가 제 방법을 적용해서 발데베바스 훈련장의 뷔페부터 원정 경기와 호텔 숙박, 식단, 선수단 보충제와 비타민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원하는 선수에게는 개인 맞춤형 식단을 만들어 다른 팀에게도 적용하라고 했고, 그에 맞게 업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이 직접 의료팀에 이 시즌에 저를 고용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다른 팀들의 의료팀과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레알 측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들은 계속 고집했고 회장님이 요청했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 시즌에는 카르발과 호드리구만 저와 함께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몇몇 선수들도 저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의사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고, 리그가 끝난 후 2023년 11월까지 마드리드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23-24 시즌 전체 동안 카르발과 아르다 길러를 담당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선수들에게 저와 함께 일하지 말라고 했고, 제 일은 아무 쓸모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문제는 제 일을 하는데 온갖 방해를 했습니다. 뷔페에서는 제가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내놓고, 구내 식당 사람들은 저를 비웃으며 선수들에게 제 말을 무시하라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요리사는 제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경기 전 페이스트리처럼 마음대로 음식을 제공했고, 물건 구매 담당자는 제가 추천하는 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보충제 담당자는 제가 지정한 것과 다른 것을 제공했습니다. 의사와 물리치료사는 제가 선수들에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보충제와의 상호작용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선수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 현 상태, 복용 중인 비타민, 부상 이력 같은 것도 있겠죠. 이런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나를 조롱하고 왓츠앱 그룹 채팅에서 나를 놀리고, 선수들에게는 내가 추천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글을 봤을 때, 초반에 선수들이 의사나 치료사가 이런 음식이 안 좋으니까 저 영양사가 추천한 거 먹지 마 라고 말을 하면 누가 반박을 하겠어요.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건 의사도 그렇고 선수에게 피해가 가게끔 협력 자체가 없는데, 어디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아니고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구단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신기했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에서 그리고 의사와 군의 직원들이 이렇게 영양사를 싫어하고 무시하고 하대한 이유가, 영양이 선수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대표적으로 메시, 아자르를 알 수 있고, 바르샤에서 펩이 있을 당시에도 메시가 탄산을 너무 좋아해 자판기를 치웠다는 일화도 있고, 아자르는 음식과 게으름으로 이른 나이 은퇴했고, 게다가 레알 마드리드의 상징인 호날두도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꾸준하게 자기 관리하고, 수면 패턴 어떻게 하면 더 몸 관리가 잘 될지 그런 거 다 들으면서 다 케어받고 하는데, 왜 영양사분을 그냥 개무시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의 영양 및 식단 계획을 물어봤는데, 레알 마드리드에는 영양 서비스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당시 담당 의사가 식단과 보충제는 부상이나 경기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거든요. 요리사가 자기가 요리하고 싶은 음식을 고르는 게 전부입니다.
제 일은 아무 가치도 없다고 하더군요. 사실 의사라고 하면 더욱더 잘 알아야 되는 게 부상이나 경기력과 관련이 있는 거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벌크업 한다고 살을 찌웠을 때, 아니 근육량을 키웠을 때 그때도 부상이 많은 선수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싫어한다는 게 이해가 정말 안 갔습니다. 2024년 10월 다니 카르바알이 부상을 당했을 때 다시 한번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물리치료사가 회장을 대신해 저에게 연락해 팀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없었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 일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일주일에 반은 사무실에서 나머지 절반은 재택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회장의 개인적인 요청이며 회장의 말로는 의사들이 저를 존중하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이고 제가 성과를 보여주면 만성 부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저는 페레즈 회장을 매우 존경합니다. 저는 그에게 깊은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페레즈 회장이 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 12월 아탈란타전이 제가 추천하는 보충제와 식단이 어느 정도 반영된 첫 경기였습니다. 그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선수들은 지금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제 지시를 따르지 않던 선수들도 따르고 싶어 하며 따르던 선수들은 계속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라커룸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의료진은 이를 보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의사와 뷔페 웨이트리스가 경영진에게 저를 거짓으로 고발했는데 저는 알리바이가 있어서 거짓임을 증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또 다른 거짓 고발을 했고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이 거짓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경영진은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에스파뇰전에 동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구단은 제가 선수들과 접촉하는 것을 막았고 경기장에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베티스와의 경기에서는 선수들에게 제가 만든 보충제를 주지 않았습니다. 스폰서와의 미팅에 저를 불렀는데 그 스폰서가 의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하면서 이미 회장을 설득해 해고시켰고 남은 재임 기간 동안 저를 모욕하려고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훈련한 선수들은 눈에 띄게 기량이 향상되었고 라커룸에서도 그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떤 선수는 몇 달 동안 시달리던 통증이 사라졌고 또 다른 선수는 항상 고통받던 경련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선수는 더 이상 피곤하지 않다고 말했고 또 다른 선수는 더 민첩하고 빨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선수들이 피곤함을 느끼지 않아 90분 이상도 문제없이 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들 중 두 명이 회장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영양 및 보충제 섭취 방식에 변화와 연관 짓는 바람에 의료진과 구내식당 직원들이 저에게 참을 수 없는 적대감을 품게 되었고 계약서에 서명한 지 13일 만에 저는 계약을 해지하고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단 경영진은 선수들과 회장이 제가 남아서 버티기를 바라고 있으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권고했고 승산이 없으며 제 인생을 망칠 거라고 말했지만 저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장님과 선수들, 그리고 제가 아끼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곤잘레스가 지금 나서서 이야기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내부 관계자, 전혀 몰랐던 사람들, 가족, 친구, 지인, 기자 등 모든 사람들이 레알 마드리드가 깡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제 정보를 왜곡해서 저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것이며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고 제 이름과 명예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이 일을 영원히 끝내고 싶고 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끝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수들은 케어받는다고 느꼈고 그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영양 지원이나 보충제가 전혀 없던 선수들이 매일 개인 맞춤형 식단을 받게 되었고 저는
만날 수 있을 때면 선수들은 몸 상태를 이야기했고, 저는 그들을 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수들이 배가 아프다거나 잠을 잘 못 잤다거나 미열이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면 마치 어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항상 선수들을 도우려고 노력했고, 선수들은 아주 친절한 행동과 작은 선물로 감사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끔찍한 경험에서 얻은 유일한 긍정적인 점입니다. 영양사의 일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이고, 특히 대부분의 선수들이 시도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선수 한 명당 매일 식단을 짜줘야 합니다. 선수 한 명당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주요 선수만 해도 하루 10시간 정도의 식단을 짜줘야 되는, 하지만 페레즈 회장이 부탁하셨고, 제가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열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거를 보면서 읽어봤는데 간략하게나마 제 생각도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레알이 위장염으로 결정했던 사례도 있었고 정말 저 인터뷰 말들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알론소가 하루하루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시급한 게 아니라 내부 의사 그리고 군의 직원들을 싹 다 물갈이하고 분위기를 다시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레알 선수들이 따를 정도면 실력은 진짜 좋다는 건데 관계 회복이 과연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원래도 전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21년도쯤 레알직을 거절을 했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회장이나 직원들 가서 일단 도계자는 받고 다시 데려오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양심이 없는 거고 이 영양사분한테도 실례고 그리고 훈련장 출입도 금지시켜서 선수 건강에 대한 정보도 일절 안 줘. 그리고 훈련장 출입도 금지시켜. 선수 건강에 대한 정보도 일절 안 줘. 뒤에서 단합하고 직원 해고시키고 있고 그러고 있는 동안 왕따나 시키고 있고 이게 무슨 10대 애들 같은 마인드로 운영이 되는 게 그것도 레알 마드리드라는 거대한 구단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저는 정말 이걸 보면서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저 영양사분은 저 상태에서 일을 한 것도 정말 저는 진짜 실력 있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이게 흔들기 용이든 아니든 오징어 게임 마냥 매 경기 지면 경질한다 하지 말고 내부부터 잘 다져졌으면 좋겠네요.